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백윤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등온 증폭법을 이용하여 SFTS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법정 사군 전염병으로 SFTS-V에 감염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의해 매개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임상 증상으로는 원인 불명의 발열, 피로,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SFTS-V는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3년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지역으로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2% 감염률이 증가하고 7.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288명의 감염 환자와 243명의 사망자가 나타나면서 19%의 치사율을 보이며 일본에서는 연평균 26%의 치사율과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새롭게 출현한 SFTS-V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혈청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유전학적 기반 진단법과 면역 기반 스트립 검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역 기반 스트립은 매우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한 반면 민감도가 떨어지고 분자 진단법은 민감도가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여 현장 진단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T-램프법은 일정한 온도에서 루프 매개로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으로 온도 변화가 필요한 qPCR 장비와 같은 고가의 장비 대신 힛블록이나 워터베스 같은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면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개에서 6개의 프라이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이도가 매우 높고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조작이 쉽고 간단하여 고도로 숙련된 기술 없이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출 한계 또한 RT-qPCR 진단법과 유사하여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검사 소요 시간이 30분에서 최대 1시간으로 매우 짧아 현장 진단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프라이머를 디자인하기 어렵고 비특이적 반응에 대한 조건을 확립하는 게 어렵지만 진단법을 최적화한 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FTS-V는 반다 바이러스과로 현재는 다비 반다 바이러스라고 불리는데 RNA를 게놈으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 S, M, L 3개의 분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L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바이러스 간의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고 있어 분자 진단에 의한 적절한 타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고된 154개 바이러스의 L 유전자 서열 중 가장 보전적인 부위를 유전자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중 8개의 부위를 선정하여 6개의 프라이머 세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디자인한 RT-램프 프라이머를 검증하기 위해 SFTS-V에 감염된 환자에서 분리한 3개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사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가의 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컬러리메트릭 마스터 믹스 엔자임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시약은 페놀레드로 본 색깔은 빨간색이고 유전자 증폭 반응이 일어나면 pH의 변화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응 조건은 65도씨에서 30분에서 60분간 관찰하였습니다.
먼저 반응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10분부터 40분까지 10분 단위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젤 전기영동에서는 20분부터 3개의 바이러스 모두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분에는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육안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RNA를 10배씩 계단 이석하여 기존의 RT-PCR과 리얼타임 RT-PCR 분자 진단법과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전기 영동법으로 PCR 밴드를 확인해야 하는 RT-PCR보다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RT-램프법이 10배 더 높은 민감도를 보였고, 리얼타임 RT-qPCR과는 동일하거나 10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기존의 RT-qPCR 방법에 비해 RT-램프 진단법의 경우 민감도는 비슷하나 30분에서 최대 60분 만에 고가의 장비 없이 간편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지역별 SFTSV 감염이 발생한 분포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FTSV 감염은 숙주인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농촌 지역에서 주로 발병하게 되는데, 고가의 검사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바이러스를 조기에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증폭 장비, 숙련된 실험자가 없이 일정 온도만 유지되면 수행할 수 있는 RT-램프 방법의 장점을 이용하여 손쉽게 저가로 구비할 수 있는 핫팩을 이용하여 등온 증폭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형 온도계를 이용하여 65도C 정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반응해 본 결과 40분 만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SFTSV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발열 증상과 유사한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과 발생 빈도가 높은 4월에서 8월인 계절에 감염될 수 있는 모기 매개체에 의한 바이러스들과의 구별을 위한 특이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기 매개체 바이러스인 일본 내염 바이러스, 댕기열 바이러스와 지카 바이러스에서 모두 교차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발열 증상을 나타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메르스, 엔테로 바이러스들과도 교차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환자 검체인 혈청에서 RNA를 추출하여 램프를 진행한 결과 양성 임상 검체에서만 양성 반응이 나와 임상에서도 진단법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RT-램프 진단법을 이용하면 SFTSV 바이러스를 30분에서 최대 60분 안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출 한계는 대략 10개논 카피로 기존 RT-qPCR 방법과 유사한 민감도를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고가의 장비 없이 색깔 변화로 양성 반응을 육안으로 즉시 확인 가능하며, 핫팩과 같이 일정 온도만 유지해 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 전기장치 없이 손쉽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SFTSV와 같이 실험실적 진단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발병하는 감염병의 경우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SFTSV RT-램프 진단법을 활용할 경우 조기에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여 높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